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10장 조세와 효율성 중에서요. 4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을 살펴보고요. 오른쪽에 역시 시장 전체 관점에서 초과부담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어떤 X, Y 두 재화에 대해서 텍스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초과부담,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달라질 건 없고요. 단지 밑에 그림 보시면 여가와 소득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절 해당하는 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거네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초과부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시장 전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시장 전체 측면에서 관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먼저 그래프를 좀 살짝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근로소득이잖아요. 내가 일을 했어? 그럼 여가를 즐기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나타내는 X축, Y축에 있는 변수가 수평축의 여가고요. 수직축의 소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여가고 예산식까지도 살짝 좀 보시긴 해야 됩니다. 수직축에는 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기울기가 뭐냐면 내가 여가를 1시간 줄이게 되면은 이만큼 임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 뭐 W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임금이라는 게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가를 1시간 줄이잖아. 그러면 노동해서 W 이만큼을 벌 수가 있는데 여가를 즐기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W만큼을 포기해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임금률은 그냥 임금이라 할게요. 임금은 여가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여가를 즐길 때 기회짤 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교재 내용을 보시면서 할게요. 1번 볼까요? 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예산서는 여기 나와 있는 하얀 색깔 책에 보시면 A, B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균형점이 2점입니다. 여기 2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임금소득에 대해서 T의 세율로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자, 거기 녹색깔로 돼 있네. 색깔도 맞춰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안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거 어떻게 되는데요? 하면은 요거는 내가 임금을 이렇게 받잖아. 빼기 T의 임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 세율에다가 W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일을 해서 만약에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20% 만약에 세금을 내 이렇게 되면 0.8W 이렇게 되는 거야. 1시간 일을 하면 0.8원, 8,000원 받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 보시면 여기 축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여가만 이렇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런 뭐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이쪽에 나와 있는 이게 뭐야? 이쪽이 줄어들면서 여가가 줄어들면서 이쪽이 근로소득이 되는데 이 근로소득이 점차 줄어들게 돼서 회전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기울기는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득세를 부과 시 예산선은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하게 됩니다. 예산선은 완만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여가를 1시간 즐겼을 때 10,000원이 만약에 임금이었어. 그럼 10,000원을 포기하는 건데 이제 0.8만 원, 8,000원이 되면 내가 1시간 노동을 안 하고 만약에 여가를 즐기면 8,000원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의 가격이 싸졌어요. 이거는 그래프를 가지고 바로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C와 B로 변화했습니다. 자, 3번 보시죠. 근로소득세 부과 후 균형점이 F점이라고 한다면 F점 거의 찾았죠? 여기 있다고 할게요. F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효용 수준은 감소하게 되는데 정부의 조세 수입은 IF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F점에서 우리가 요 높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세 부과했을 때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거리로 합시다. 수평거리로 해도 되는데 가능한 한 똑같은 여가를 즐겼을 때 이만큼 근로소득이 이만큼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세의 크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 IF, 저는 여기 핑크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4번 볼까요? 자, 근로소득세 부과에 따른 후생 상실분의 크기를 소득으로 표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IJ, 거기 보이십니까? AK, 그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AK 길, AK 찾아보세요. AK. 네, 동일한 효용을 달성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행하게 이렇게 색깔을 맞출까요? 흰 색깔로 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되는 점을 찾게 되면 거기 찾았죠? AK 할 때 K에 되는 여기 점을 찾게 됩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순서대로 따라 볼까요?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여러분 이걸로 하는 것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 그걸 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좀 익숙해지시면 요걸 적용하는 데는 조금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랑 그거 막 섞여. 왜냐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쪽으로 완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 가지고 먼저 잘 정리한 다음에 요거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 때는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니까 당연히 대체 효과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초과 부담이 있다. 그렇게 끌고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번 한번 보시면 거기 대등 변화의 크기 나와 있잖아. 거기 보시면 AK만큼입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새로운 상황 이렇게 변화해서 이전에 예산선을 가지고 새로운 무차별 곡선을 지나가게끔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하얀 색깔 실선과 점선 이게 바로 대등 변화의 크기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색깔을 이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잖아. 이 길이는 바로 뭐냐면 이 길이는 여기로 표현하면 이 길입니다. 이 길이 보이십니까? 요게 지난번에 봤었던 대등 변화의 크기. 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등 변화의 크기랑 조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조세 크기보다 대등 변화의 크기가 더 크잖아. 그 차이만큼이 뭐다? 초과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개인 관점에서 봤을 때 초과부담을 측정합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등 변화 요 크기에서 자, 정부의 조세 수입의 크기 요 차이를 우리가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똑같은 여러 가지 막 기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요, FJ 찾았습니까? FJ 여기 차이야, 여기 차이 요거 FJ. 네, 그게 바로 FJ라고. FJ 요게 바로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거기 보시면 빨간 색깔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빨간 색깔로 여기 조세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는데 만약에 여기 저는 그냥 하나의 그래프에다 책처럼 할게요. 여길 지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효용이 더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빨간색 I2와 I1의 그 차이 그게 역시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시험에 과거에 기출돼서 나온 거는요, 대등 변화랑 조세 수입의 크기로만 우선 나왔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두 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이전 강의를 조금 더 열심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전체 관점에서 볼게요. 보상 노동 공급 곡선이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합시다. 자, 시장 전체이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 임금이고요. 노동이 있고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형태인데 자, W 제로가 거기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가정할 때 이때 W 제로만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L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2번 볼게요. 자, T의 세율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세후 임금률이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세후 임금률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10,000원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T의 W0 이렇게요. 자, 거기는 그냥 잘 표현되어 있죠. 이걸 W1이라 해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노동의 공급량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뭐 쉽게 됐죠. 자, 그때 3번 볼게요. 노동 공급자의 잉여는 A 플러스 B만큼. 이만큼이 노동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자 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만큼.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만큼의 공급자, 생산자, 여기서 생산자는 공급자죠. 이만큼 감소하게 돼요. 자, 근데 정부는 조세 수입을 얼마만큼 가져갑니까? 하면 요만큼이잖아. 고용량 이거 L1에다가 요 높이만큼 세금을 부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만큼 핑크 색깔만큼만 가져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L1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거기 파란 색깔에 나와 있는 A 크기만큼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과에 따른 초과 부담은 아니 요만큼 어디 갔어? 여기 요렇게 빨간 색깔로 표현하면 이 빨간 색깔이 바로 초과 부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볼게요. 근로소득세의 초과 부담은 물품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초과 부담이야. 자, 면적을 구합니다. 요 삼각형 면적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거기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해서 결과만 실려 있습니다. 자, 2분의 1 세율의 제곱이고요. 여기선 공급 탄력성이니까 에타 이렇게 써놓고요. 원래 뒤에다가 거래량 해서 PQ 되는 건데 여기서는 W 곱하기 P가 W죠. Q가 L이니까 W 곱하기 L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공식을 암기하셔도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공식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으로 해서 계산했던 거 똑같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초과 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공급의 탄력성 에타에 비례하고요. 총소득 WL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요. 근로소득세 초과 부담이 세율의 제곱이라는 거 거기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448페이지는 레포 곡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부의 조세 수입이 세금을 많이 올리면 무조건 올라가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자체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세율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근로소득세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만약에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게 되면 조세 수입이 단위당 큰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직사각형 핑크 색깔의 면적이 요게 조세 수입인데 거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조세 수입이 세율이 제로일 땐 당연히 빵이고 세율이 100%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도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역시 빵이고 그래서 거기 밑에 그냥 결과만 잘 보세요. 수평축이 여기 T라는 세율이야. 세율이고요. 여기가 조세 수입이야. 초과 부담과의 관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조세 수입과의 관계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율이 빵이면 조세 수입 빵.
세율이 100%면 누가 일을 해요? 다 뺏어가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이렇게 적정 수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T2라고 되어 있네. 여기 T2. T2보다 높은 영역에서는요, 오히려 세율을 인상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요, 우리가 금지 영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뭘 금지한다? 그렇죠. 세율 인상을 금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금지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래퍼라는 교수는 지금 미국이 어디에 있냐면 미국이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율이 지금 너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세율을 낮춰주게 되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49페이지가 보시면 보조금의 초과 부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조세를 좀 잘 보신 다음에 보조금은 뭐 힘든 건 아닌데 자주 출제되진 않으니까 조세를 기준으로 먼저 봐주세요. 자, 조세는 어떻게 됩니까?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시장이 위축돼가지고 그래서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고, 자, 보조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것도 초과 부담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조금이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 저같이 축구 실력이 없고 잘 못하는 사람한테 야, 너 장학금 줄게, 축구 할래? 이러면 제가 만약에 한다 해볼게요. 적성에 맞지도 않는 제가 막 축구를 하고 그러면 그것도 사회적인 자원이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조금과 초과 부담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바람직하게 적절하지 않은 사람한테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공급해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조세는요, 과소 생산 공급으로 인해서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보조금에서는요,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과대 생산이라고 쓸게요. 과대 생산으로 인해서, 네,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1번 보시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음 페이지는 역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시장 전체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새 책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시장 전체 관점에서, 자, 이거는요, 역시 주관식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는 보셔야 되겠지만 너무 그림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직관적으로 내용만 살짝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XJ, YJ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수평축이 XJ가 있고 수직축이 YJ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볼게요.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소비자 균형점은 2점이고, 자, 그러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자, 그때 효용 극대화점이 2점이었는데 효용은 I0고요. 이해 가시겠죠? 자, 2번. XJ에 대해서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XJ의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면, 아니 그러면 XJ 가격이 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XJ 가격이 하락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PY분의 PX가 예산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XJ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따로 식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1-S 해가지고 X의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색깔을 하늘 색깔로 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예. 자, 그러면 효용 수준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F점 찾으셨습니까? F점 이렇게 F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여기를 지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얘가 I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됩니까? 하면요. 거기 잘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조금 지급 이전에는 X제를 X0만큼 구입을 한다면, 자, 우리 점선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 그림을 좀 작게 했지만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X0야. 보조금의 크기는 내가 X제를 이만큼 그대로 소비한다 그러면 Y제를 얼마나 더 살 수 있게 됩니까? 해서 우리 수직거리로 측정한다고 약속하기로 했죠. 이게 바로 보조금의 크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거기 잘 보세요. Y제를 I점의 높이만큼 구입할 수 있으나 보조금 이후에는 F점의 높이만큼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요게 바로 보조금의 액수. 요게 바로 보조금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세 수입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따라오셨죠? F, I. 거기 여기가 I 이렇게 돼 있어요. I. 자, 똑같습니다. 조세랑 다를 게 없어요. 자, 4번 중요하죠.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 증가분을 Y제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AM만큼 찾습니까? AM? 자, 그러니까 요거랑 평행한 예산선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올드 예산선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수직거리로 이렇게 동일한 효용을 누리게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시면 H 찾았죠? H. 요점이 H야. 책대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H 찾은 다음에 AM이 요거야, 요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보조로 인해서 받게 된 이만큼 예, 이렇게요. 자, 거기 다시 봅니다. 이게 대등변화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예산선 가지고 얼마만큼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 이만큼이야. 요만큼 보이시죠?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얘가 얘랑 똑같게 되는 거야. 요거 크기가 대등 변화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노란색이야. 노란색 요게 대등 변화의 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등 변화의 크기가 AM만큼, 여기서 노란 색깔 크기만큼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AM이 여기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M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5번 볼게요. 이 소비자의 후생 수준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보다 요거 차이가 발생했네. 우리 앞에 했던 거 똑같아. 요만큼. 정부가 돈은 100만 원 썼는데 예를 들면 보조받은 사람이 행복의 크기는 얼마만큼 되냐면 저는 90만 원만큼만 행복한데요. 그럼 1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야? 날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 바로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FJ 나와 있죠. 거기 빨간 색깔이야. FJ. 요게 바로 우리는 익세스 버든의 크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만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부과했을 때도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잘 보시고요. 역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선 지금 계속 제가 하나만 지금 여기 대등변화랑 보조금의 크기만 얘기하는데 보조금의 크기를 똑같이 맞추게 되면 여기 더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보조금의 크기를 요거랑 만큼 대등 효과랑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더 이렇게 하면 효용이 증가해. 거기 책에 보시면 빨간 색깔로 나와 있는 G점 있잖아요. 그건 안 할게요, 우선. 그렇게 되면 효용이 더 증가하니까 그걸로도 초과 부담을 측정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강의 제가 컬러풀하게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걸 천천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그 두 가지 방법 다 있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밑에 그림이 잘 있습니다. 수요 곡선 있고 공급 곡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공급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조금 삐딱하게 이동했으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S0가 되고요. 수요 곡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S1 여러분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는데 지금 보조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비용이 하락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으로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1번 다시 볼게요. 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재화의 균형 가격 P0와 거래량이 Q0. 거기 보시면 여기야, 여기. 뭐 따로 영역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2번 볼게요. 자, 생산자에게 단위당 S1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격은 P1으로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Q1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질문 있습니다. 생산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가격도 싸졌잖아요. 아, 그치. 소비자는 행복해지는 거지. 소비자 행복의 증가가 거기 연두 색깔로 표현된 그 크기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은 싸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이게 소비자 잉여의 증가라니까요. 이렇게 따로 책처럼 ABC 영역해서 하지 않을게요. 그 정도는 따라오실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3번 다시 볼게요.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소비자 가격이 P1으로 하락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A 영역만큼 증가해. 소비자들은 굉장히 해피해지는 것이지. 자, 근데 보조금을 지급하면 시장 가격은 P1으로 하락하지만 그 생산자 입장에서 손해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이만큼의 보조금을 받는다니까. 요게 보조금의 크기라니까요. 이게 이만큼 수직거리로. 요게 단위당이라고 쓸게요. 단위당 보조금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소비자한테 요 낮은 가격을 받았지만 정부한테 보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생산도 더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생산자는 거기 B라고 주황 색깔로 돼 있죠. 그만큼의 잉여가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증가합니다. 자, 이거는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 크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크기는 거기 A 크기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 크기는 주황 색깔 B 크기만큼. 따라오셨죠? 아니,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행복해지고 생산자들도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소비자 잉여 증가와 생산자 잉여 증가,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해피해져. 근데 문제는 뭐야? 돈이 어디서 나오니까? 여러분, 정부가 돈이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다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그러면 국민들 다 해피해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이 보조금의 크기를 측정해야 되는데, 자, 거기 5번 볼게요. 단위당 보조금이 이거야. 근데 전체 거래액이 이만큼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단위당 이거에다가 이만큼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 직사각형의 크기가 바로 보조금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크기. 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해피해야 하는 거랑 생산자가 해피해 하는 거랑 봤더니 둘 다 좋아해. 근데 정부는 보조금 마련해서 슬퍼. 정부의 슬픔이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얼마만큼인데요? 이만큼이지, 이만큼. 이렇게. 거기 책에 따르면 그냥 C라고 돼 있어요. 요 크기만큼이. 면적 잘 기억하세요. 요거 계산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크기만큼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ABC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거기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증가는 A 플러스 B만큼 되기 때문에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요. 요걸 개인 측면에서 나타내는 초과 부담의 크기,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면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크기만큼이 초과 부담이다라고 해서 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요. 우리가 부분균형 분석 하에서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상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가와 소득 평면에서 근로소득세 부과했을 때 살펴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텍스뿐만 아니라 반대로 마이너스 텍스인 보조금을 부과했을 때 또 역시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일반 균형 접근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